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에 한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 가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매칭법, 이러한 방식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조금 더 공감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다, 조금 더 이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파워앰프의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결을 해서 인티앰프보다 더 뛰어난 파워앰프 성능을 누릴 수 있지만은 금액은 인티앰프 구성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신품을 구매하시는, 오디오 세트를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의 경우에는 왜 저렇게 생소한 매칭법이나 구성 방법, 그리고 남들이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 거론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느냐,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항상 오디오 칼럼니스트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오디오 리뷰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디오 제품 이제 판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리뷰어 활동도 하고 있고 칼럼니스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홍보 컨텐츠 활동을 정말 쉽게 하고 싶으면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대중적인 브랜드만 소개하고 지내면은 일도 참 편하고, 오히려 홍보 광고비에 대한 수익성도 그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이저 브랜드와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대중적인 브랜드만 소개하고 있으면은 사실 마니아적인 입장에서 그건 참 재미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칼럼니스트라든지 리뷰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업적인 생각대로라면은 모두들 다 알고 있는 흔한 브랜드라든지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매칭법보다는 아주 특출나고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제품을 발굴을 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매칭법이나 세팅법에 대해서도 성능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가격 대비 가치와 성능은 가치 그리고 만족도는 향상시킬 수 있지만은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검증해서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론 방식이라든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브랜드라든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매칭법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얼마든지 저도 잘 알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실증내지 않고 계속 더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검증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것은 금액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더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좀 더 가치가 높고 좀 더 성능이 좋고 좀 더 더 좋은 만족도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저는 항상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당연히 저 혼자서 추천을 하고 있으면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프리앰프까지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알만한 이미 정해져 있는 당연스러운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도 프리앰프를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라는 게 그냥 당연스러운 원론적인 이야기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 한 30억, 40억, 50억 정도 되는 집에서 대치동이라든지 잠원동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면서 근처에 학군 좋은 데다가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지내면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싼 게 문제죠. 원론적인 방식대로 오래전 과거부터 남들이 추천해오던 방식대로, 남들이 좋다라고 추천해온 방식대로 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정해진 그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죠. 돈이 많이 드는 게. 제네시스가 소나타보다 품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제네시스를 구매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소나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편법을 통해서 비용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은 제네시스의 성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추천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100%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직 그러한 방식으로 좋은 느낌을 받아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 잘못된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거나 무슨 고장이 나는 방식이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추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좋은 매칭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이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무슨 뭐 형식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불안정한 매칭이라거나 아니면 뭐 성능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매칭이라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싼 매칭이라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꼭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분명히 추천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자신감을 다소 뭐 허풍을 떨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단순히 특정 제품만을 추천하기 위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방식에 대해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추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를 토대로 검증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앰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와 그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요소를 객관적인 팩트로 어느 정도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앰프의 성능이라는 것을 출력을 통해서 유추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오디오를 좀 아시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 출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출력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 앰프의 객관적인 성능과 기본기와 잠재력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출력보다는 그 앰프에 투입된 물량 투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앰프에 투입된 핵심 부품의 용량이나 그런 뭐 부품의 질을 따져보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중량급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무엇인가? 첫째, 트로이달 트랜스, 그 다음에 캐패시터 콘덴서, 전원부 캐패시터 콘덴서, 그 다음에 증폭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TR의 개수, 저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품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라고 보장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제작사마다 이제 튜닝 철학이 다를 수가 있고, 제작사마다 이 부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성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설계법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부품들이 적게 사용된 것보다는 많이 사용된 것이 AB 클래스 방식다운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에너지감의 정도라든지 강력함의 정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부품이 적게 들어가면서 더 강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잘 모르실 때에는 앰프를 판단하실 때, 특히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판단하실 때 이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 트로이달 트랜스의 경우에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EI 트랜스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트랜스의 용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부 캐패시터 용량, 그리고 TR의 개수,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최소한 기본기가 나쁜 제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품들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소리의 양감과 소리의 깊이감과 에너지감은 무조건 좋아져요. 다만 앰프 제작사의 그 컨셉에 따라서, 설계 컨셉에 따라서, 추구하는 음색 스타일에 따라서 그 물량을 많이 투입하면서 좀 부드러운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물량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에너지감 자체는 좋지만은 좀 강력한 성향으로 튜닝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약간 성향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마크 레빈슨의 530이라는 파워앰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이 인티앰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격 차이가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 마크 레빈슨의 580이라는 인티앰프에 들어가는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은 사실 500V아입니다. 사실상 고급 인티앰프 치고는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사실상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을 이용한 강력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 그 인티앰프에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그렇게 대단한 용량만큼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 차이가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530이 파워앰프에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1100V아입니다. 2배가 넘죠. 2배. 자, 비슷한 그레이드의 파워앰프들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2배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직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1100V아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뭐 그렇게 용량이 큰 건가? 차이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배 차이면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비슷한 그레이드의 파워앰프들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2배 차이라는 것은 가격적으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100V가 아니라 2000V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3000이면 더 좋지 않나? 5000이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초 하이엔드급 파워앰프쯤 되어야 3000V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V가 들어가는 파워앰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는 파워를 그렇게 중시하는, 파워를 그렇게 먼저 드러내는 성향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상당히 평탄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촉감을 우수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음색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그렇게 거대하게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인티앰프에 비해서 그냥 2배도 아니고 2배가 넘는 1100V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팩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근거 있는 팩트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채널에서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와 함께 가성비 최고의 파워앰프로 자주 추천을 했었던 일렉트로 컴파니아의 AW250R은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이 1300V아입니다. 1300V. 마크 레빈슨보다도 출력이 용량이 더 높죠. 1300V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참고로 뭐 무조건 이 용량 하나만 가지고 어떤 제품이 무조건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 제품을 무조건 사시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힘이 좋고 스피커를 이렇게 쥐어짜는 능력이, 쥐고 흔드는 능력이 좋다라는 대표적인 인티앰프가 심오디오 700i가 있습니다. 심오디오 700i에 탑재된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이 1000V입니다. 1000V. 심오디오 700i에 탑재된 용량보다 300V, 30%가 더 높아요. 그리고 트로이달 트랜스뿐만이 아니라 전원부 캐패시터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원부 캐패시터의 용량은 12만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앰프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색깔은 뭐 가지각색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이렇게 전지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급 앰프들의 경우에는 하나에 10,000 마이크로페럿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마이크로페럿이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12개 들어간다.
그리고 8만 마이크로페럿이면 뭐 한 8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한 제품 스펙표, 제작사에서 제공한 제품 스펙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모디오 700i 같은 경우가 8만 마이크로페럿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모디오 700i에 비해서도 4만 마이크로페럿이 더 탑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시모디오 700i는 정말 인정받는 오디오 마니아들은 꼭 한 번쯤 써보고 싶어하는 정말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고성능 인티앰프입니다만, 그 시모디오 700i보다 물량 투입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이 파워앰프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1000만 원 중반대에서 판매가 되었던 인티앰프에 비해서 물량 투입은 훨씬 더 많이 되었는데 가격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절반 가까운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브랜드가 정말 뭐 어디에서 인정도 못 받는 뭐 이상한 브랜드를 가져와서 제가 추천을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일렉트로 컴퍼니의 마크 레빈슨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마크 레빈슨이라는 것은 태초의 하이엔드라는 말을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그리고 일렉트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BMW의 초대 플래그십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피커인 노틸러스라는 달팽이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0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그 BMW의 초대 플래그십 스피커에 딱 맞는 앰프를 주문 의뢰를 하는데, 그 주문 의뢰를 일렉트로 컴퍼니에서 받아서 그 스피커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앰프를 제작한 곳이 일렉트로 컴퍼니입니다. 일렉트로 컴퍼니가 유럽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명성이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박람회, 해외의 큰 오디오 박람회에 나가면은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매지코 스피커에 매칭되어서 시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르텐 스피커, 이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하이엔드 마니아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초하이엔드급 스피커의 박람회에서 단골격으로 매칭이 이루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는 브랜드가 바로 일렉트로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디오 평론가라고 해봤자 그 수가 많지 않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디오 평론가께서도 소시적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한참 전에 이 정도 금액대의 파워앰프를 꼭 필요로 하실 때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했다라는 파워앰프가 바로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이라고 개인 채널에서도 그렇게 아주 적극 추천을 한 영상도 있고요. TR 개수도 한번 알아보면 재미있겠죠. TR은 각 채널당 12개씩 해서 24개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엔드급 인티앰프에는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8개 아니면 16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보다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앰프가 동급 최고 가성비의 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앰프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물량 투입이 일렉트로 컴퍼니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일렉트로 컴퍼니가 더 좋은 앰프냐?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진 않죠. 제가 무던하게 한 가지 특정 제품만 좋다라고 소개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소리의 촉감의 능력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좀 더 음악적으로 듣기 위한 용도로는 저는 마크 레빈슨 쪽이 좀 더 섬세하고 촉감이 고급스럽고 촉감이 좀 더 음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부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마크 레빈슨의 파워앰프를 스테레오용으로 사용하면은 파워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만간 청음회를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제품만 하더라도 무게가 30kg 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마크 레빈슨의 전용 프리앰프인 5206 프리앰프를 스테레오 방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색이 살짝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거기에다가 전용 프리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린데만을 사용하면은 음색 밸런스가 더 잘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파워앰프에서의 에너지감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용 프리앰프를 매칭했을 때보다 에너지감이 더 우수하게 나와버립니다. 중역대나 중저음역대의 바디감이라든지 탱글탱글한 느낌이라든지 사운드의 밀도감이 린데만을 매칭을 했을 때 더 좋게 나와버려요.
반대로 마크 레빈슨의 전용 프리앰프인 5206 프리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해상력이나 음색이 좀 더 밝고 개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상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대신에 오히려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는 모노 구성의 밸런스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파워앰프를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가 밸런스가 딱 맞게끔 이상적이게끔 그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레오 파워앰프 하나를 사용했을 때에는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의 스피드감이나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은 이렇게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 강력하게 소리를 내질러주는 느낌이라든지 때려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린데만 프리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린데만의 뮤직북 소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중저음역대의 뭐 쫀득한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역대의 볼륨감의 느낌이라든지 골격감의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으로 매끄럽게 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소리의 밀도감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아 버린다니까요. 상당히 이상적이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린데만이 해상력도 나쁘지 않지만은 린데만이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DSD 방식의 DAC나 디지털 제품을 최초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린데만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까칠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매끄러우면서도 음악적인 이 따스한 톤이라든지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그런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볼륨감의 느낌.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게 사운드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적당히 사운드를 탱글탱글하고 볼륨감 있게 내주는 느낌. 그 느낌이 은근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음색의 느낌이 프리앰프로 사용을 했을 때 한결 더 우수하게 표현이 돼요. 자, 이쯤에서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시원스럽게 한마디 제가 꽂아 드리자면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당신은 린데만만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 다른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들도 몇 가지 있는데 왜 린데만만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 만약에 의문을 가지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데만만큼 프리앰프 성능이 좋은 제품이 없어요. 자, 제가 추천을 하는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당신이 다른 브랜드의 그 A자로 시작하는 브랜드 그 제품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는 뭐 최고라며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또 린데만이 더 좋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똑같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뮤직 서버로 이용을 했을 때 좋은 제품과 프리앰프로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제품은 또 별개인 겁니다. 다른 브랜드의 경우에도 프리앰프로서의 성능이 조금씩 더디게 향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제작을 하면서 이 제품이 프리앰프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프리앰프 성능까지 튜닝을 정말 면밀하고 세밀하게 했던 네트워크 플레이어 회사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DAC 쪽에서 음질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뭐 코드 데이브라든지 이런 제품도 프리앰프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디오 고수일수록 프리앰프를 따로 써야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음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왔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린데만 뮤직북 소스라는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프리앰프로 사용하게끔 원래가 프리앰프로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DAC라든지 네트워크 플레이어 제품들 중에서 프리앰프 기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아날로그 입력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제품을 프리앰프 기능이 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볼륨 노브도 위에 있고요. 아날로그 입력도 돼요. 그러면서 원래가 이 뮤직북 소스라는 제품은 자사의 비슷한 사이즈의 파워앰프하고 직결을 하게끔 프리앰프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도 메인 기능이지만 프리앰프 기능도 메인 기능이에요. 뮤직북이라는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뮤직북 10, 뮤직북 15, 뮤직북 20, 뮤직북 25 이런 초기 제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프리앰프 기능을 달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바뀔 때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DSD 버전으로 또 이제 새로 나오고 뮤직북 1이 있었고 뮤직북 2가 있고 요즘 이제 뮤직북 2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때마다 프리앰프 성능 그리고 타사 파워앰프들하고 프리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이 일종의 싱크로율 매칭이 얼마만큼 잘 맞느냐 잘 안 맞느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계속 튜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프리앰프 성능이 제일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가격까지도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저는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권장할 만한 파워앰프를 효율적으로 좋은 음질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꼭 들어갈 만한 아이템으로 저는 린데만을 추천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빼고 이야기를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격이 2배, 3배 비싼데 그 제품이 더 좋아. 집을 알아보고 있어. 강남 뭐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뭐 잠원동이나 이런 데에서 애들도 키우고 그러려면 한 40평대 아파트에서 그 근처에 있는 학원도 다니고 학교 다니고 교통도 편하고 주변 시설도 살기 편하고 그런 데서 살면 좋지. 나 그 강남에 그런 데에서 사는 거 추천할게. 저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싸면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가격이 2배 비싸지면 더 좋다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는 뭐 어린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 그건 뭐 하나만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 내에서 최고의 성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더 내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지하게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인티앰프에도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필요하죠. 올인원 앰프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직까지는 올인원 앰프가 어마어마한 성능의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검증이 덜 이루어졌으니까요. 고성능 인티앰프에, 하이엔드급 인티앰프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돈이 얼마쯤 들어가요?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죠.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죠.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구성도 그 정도 가격이에요.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게 아니라 거진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티앰프로 했을 때에는 트루리얼 트랜스 용량이 500V하고 파워앰프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파워앰프 구성으로 했을 때에는 1100V로 2배가 넘는 거예요. 어려운 설명 아니죠? 수치적으로, 심지어는 제작사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제작사에서도 팩트 그대로 공개를 다 했고, 제작사에서도 그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상위 기종이야,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다만 프리앰프까지 같이 사면은 가격이 인티앰프보다 더블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인티앰프보다는 접근성이 좀 더 어려워. 제작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제작사에서도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가격 책정도 하고 물량 투입과 스펙 기재도 더 고성능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이 제품이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매칭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가격은 비싼데 왠지 그 제품을 사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필요가 있나요? 이건 마치 기본 옵션에 제네시스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풀 옵션에 소나타를 살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랜저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스펙 차이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버렸는데요. 그런데 제네시스 기본 옵션이 정말 그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뭐 옵션이 너무 떨어진다라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구성으로 봤을 때 무슨 뭐 에어플레이가 안 됩니까? 뭐 블루투스가 안 되기를 합니까? 뭐 DLNA 무선 프로토콜이 안 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아날로그 입력이 안 되기를 합니까? 텔레비전하고 광 입력이 안 되기를 합니까? XLR 단자가 없기를 합니까? 볼륨 조절이 안 되기를 합니까? 뭐 네트워크 플레이 음질이 떨어지기를 합니까? 뭐 내부 뭐 샘플링 레이트 저 포맷 지원되는 게 무슨 뭐 너무 떨어지기를 합니까? 물론 어떻게 보자면은 요즘 뭐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 뭐 심지어는 뭐 요즘은 중국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500만 원 넘고 뭐 국산 제품도 500만 원 넘고 그럽니다만은, 이 제품은 그 제품에 비해서 반 가격인데 독일 생산 제품이에요. 독일 생산 제품에다가 통화 알루미늄 셰시를 깎아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원래 가격은 4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바를 좀 뭐 진짜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장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유통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그냥 반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말할 이유가, 그걸 부정할 이유가, 그게 마치 가치가 떨어지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의심을 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뮤직북이라는 제품을 초창기에 내놨을 때 전 세계 오디오 관련 매거진과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관련 오디오를 하던 오디오 관련 카페라든지 오디오 마니아분들이라든지 뮤직북 제품 막 여기저기서 뭐 공동구매하면서 정말 해석력 좋고 음질 좋다라고 다들 칭찬을 했었고,
최초로 이런 미니 제품에다가 알루미늄 샤시를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고급스럽게 독일에서 그 유명한 린데만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뭐 채점을 하는 오디오 매거진에서도 뭐 92점, 뭐 89점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극찬을 하고 그랬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비교적 역사가 짧으면서도 정말 이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시장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신규 브랜드들이 스펙타클하게 제품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 위주로 엄청 정말 시선을 이렇게 붙잡는, 소비자분들의 정말 그 관심을 이렇게 확 끌어모으는 그런 현란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오히려 역사가 짧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반가격인데, 이 제품과 이 구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상 뭔가 의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린데만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아서,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향기기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컬러로 붙여져서 나오는 문화는 요 근래 5년 미만에 나온 문화예요. 그것도 아주 일부 브랜드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좀 작게나마 디스플레이를 이제 붙여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좀 약간 약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비용을 세이브해서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되잖아요.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어차피 태블릿 PC가 필요하잖아요. 스마트폰이 됐든지 태블릿 PC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요 앞에 와가지고 디스플레이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뭐 영상이 돌아가면 여기에서 감상하고 있을,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영상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영상을 보고 싶으면 소파에서 이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아니면 텔레비전 연결해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보든지.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조작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걸로 조작을 하셔야죠. 아니면은 뭔가 제품 근처에서 디스플레이가 같이 보여주면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 요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요렇게 고정해서 놔두면 되잖아요. 요 뭐 저 한 20만 원밖에 안 해요. 요즘 뭐 애플 저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최종 버전이 40만 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이제 제일 비싼 제품이고, 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인데 20만 원 정도면 사요. 20만 원 정도면은 디스플레이의 부재가 다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디스플레이 장비를, 오히려 이 디스플레이를 누릴 수 있는 뭐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 소파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큰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저 음향 장비에 달려져 있는 디스플레이보다 한 2배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영상이 좀 눈에 좀 화려하게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소파에서 직접 이렇게 조작하는 재미, 이렇게 터치하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런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얘가 가격이 뭐 그렇게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고요. 예컨대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최소한 가격이 2배는 더 뛰는데, 이건 20만 원이면 훨씬 더 여기에 달려져 있는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화질 좋고, 활용도도 훨씬 더 높고, 휴대도 가능하고, 안에 이제 성능 자체도 월등히 더 뛰어났다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약하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이거 태블릿 PC 사가지고 하나씩 그냥 붙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전용 프리앰프를 구매하시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제적인 여유가 되셔가지고 앰프하고 플레이어 비용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쓰시는 분들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0만 원 미만에서 인티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성능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능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서 뭔가 뭐 사운드의 이탈력이라든지 중저음의 압도적인 뭐 권위감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전체 에너지감이라든지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라든지 그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뭐 지배력이라든지 밸런스의 지배력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누리고 싶은데, 인티앰프로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인티앰프로 그런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티앰프 가격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어야 그때부터 그런 느낌이 조금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2천만 원짜리 인티앰프보다 얘네들이 스펙이 더 뛰어나요. 근데 가격은 반 가격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마크 레빈슨 기준으로 하자면 마크 레빈슨은 워낙 프리앰프도 잘 만드는 브랜드라 프리앰프도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오리지널 프리앰프에다가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하게 되면은 가격이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1,050만 원도 해결할 수가 있고 제가 추천하는 이 방식대로 사용을 하셔도 음질이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오리지널 프리앰프보다 더 나은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정해진 프레임대로 너무 프레임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린 마니아들 아닙니까? 마니아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잘 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방식, 정해져 있는 원론적인 방식,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원론적인 매칭법, 그 프레임에 갇혀서만 소비를 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만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돈이 그냥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인티앰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는 금액이나 파워앰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는 금액이나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인티앰프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은 가격대가 더 비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인티앰프라고 해서 이 구성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스펙이 얘네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인티앰프 가격이 1,000만 원 초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스펙은 인티앰프 쪽이 더 떨어지는데 가격은 인티앰프 쪽이 훨씬 더 비싸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저기다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프리앰프는 써야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성능이 좋은 프리앰프 음질이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접 매칭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프리앰프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방식인 거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프레임대로 이야기를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전하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 더 써가지고 프리앰프 사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분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틀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이죠. 우리의 목적은 비용을 덜 쓰면서도 인티앰프보다 월등히 성능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물량 투입이 뛰어난 계급이 한두 단계 더 위에 있는 파워앰프의 성능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작사에서 원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대로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을 더 펼치지를 못하게 되면은 파워앰프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급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앰프에 투자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쓰시면서 앰프의 계급을 한두 단계 높여보세요. 비용은 비슷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성능도 한두 단계, 앰프의 계급도 한두 단계 높이시는 거예요. 앰프의 구동력이라든지 앰프의 파워라든지 앰프의 에너지감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스피커의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다? 이런 방식 자체에는 예전부터서 원래가 있었던 방식이에요. 다만 프리앰프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가격대 제품들의 테스트는 제일 많이 해본 제가 이 제품, 이 구성 자체에는 프리앰프 성능도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검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프리앰프 성능이라는 게요. 아무리 DAC가 음질이 좋고 해상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음질이 좋고 해상력이 좋고 선명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프리앰프 기능으로 직결을 했을 때에는 소리의 이탈감이나 개방감이 확 떨어져 버린다거나 소리의 선명도나 해상력이 좀 떨어져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반대로 우리 제품은 프리앰프로 사용을 해도 소리의 선명도가 안 떨어져 그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소리가 너무 딱딱해져 버리고 소리가 너무 차가워져 버리고 소리가 너무 깽깽거리는 경질이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작사들이 다양한 파워앰프군들과의 매칭을 상정을 해서 프리앰프부의 세팅, 여기에서 이제 프리앰프부의 세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잘 유지를 하면서 소리의 질감과 소리의 촉감과 소리의 결의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앰프 성능에 있어서 유연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아무리 근육이 많고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유연성이 떨어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스피드감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운드에 있어서도 저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프리앰프. 그러니까 프리앰프의 역할이 뭡니까? 소스 기계에서 온 작은 신호를 이 에너지가 죽지 않게끔, 신호의 순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잘 보존을 해서 약간 그 사이에서 증폭을 하면서 에너지를 유지를 시켜가면서 파워앰프로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전달해주는 과정 중에서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촉감이라든지 그 음색을 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유지해주는 그 설계를 잘 못하거나, 그 싱크로율을 잘 못 맞추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음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떤 브랜드는 1000만원짜리 프리앰프를 연결을 했는데 린데만 하나만 쓰는 것보다 소리의 선명도나 입체감이나 해상력이 더 떨어지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음질이 더 떨어져 버리는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프리앰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어떤 프리앰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린데만 뮤직북 소스가 프리앰프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음질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만 사용했을 때보다 음질이 더 향상이 된다, 더 좋아진다,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어서 프리앰프로 사용했을 때 음질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꼭 굳이 린데만 말고 다른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플레이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다른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파워앰프라고 직계를 해서 추천해진 방식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프리앰프로 사용했을 때의 음질에 있어서 그런 결의 느낌, 촉감, 질감, 그리고 이제 딱딱하지 않고 경질스럽지 않고 차갑지 않고 둔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단일로만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소리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소리의 확장감이라든지 소리의 풍부한 뉘앙스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얘는 더 살아나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프리앰프로 연결했을 때 음질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굳이 프리앰프로 사용을 했을 때 음질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음질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성은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리뷰할 때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테스트할 때마다 파워앰프하고 연결해서 프리앰프 음질까지도 다 테스트를 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스피커는 고급 스피커를 구매를 하는데 앰프에는 투자들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그 고급 스피커,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과거 오래 전부터 인티앰프보다는 파워앰프를, 비슷한 금액의 파워앰프를 써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려면은 소스 기기의 프리앰프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드 제품이라든지 과거에 레졸루션 오디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트너 마이트너 MA3라든지 그런 제품 나올 때부터 브루클린이라든지 누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나올 때부터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지 DAC 제품이라든지 프리앰프 기능이 있는 제품, 심지어는 나드 제품도, 나드에서 나왔던 DAC 같은 경우도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제품들은 저는 프리앰프 기능을 싹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DAC 제작사나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제작사에서 직접 생산한 파워앰프, 오리지널로 매칭을 하기 위한, 정석으로 매칭을 하기 위한 같은 브랜드의 파워앰프를 오랫동안 제작을 해서 매칭을 하라고 권장을 했던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 회사는 프리앰프부를 정성 들여서 만든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린데만은 뮤직북 이 전전 세대부터 전용 파워앰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 파워앰프라는 게 소형 D클래스 방식의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죠.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구성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하이엔드급 스피커하고 매칭해서 사용하시면서 훨씬 더 웬만한 1000만원 내외 혹은 2000만원 미만의 인티앰프보다 더 좋은 음질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파워앰프들을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 고집스러우면서도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고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할 만한 파워앰프들도 다 검증을 해놨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추천하는 파워앰프들의 가격들이 다 거기에요. 비슷한 하이엔드급 하이엔드 초입에, 심지어는 한 가지 구성만 무조건 추천을 하면은 야, 네가 판매하니까 무조건 그것만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파워앰프가 3가지가 있으면 이 3가지 파워앰프의 성향도 각기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음악적인 느낌이나 음악적인 뉘앙스, 섬세함, 적당한 말랑말랑하면서 탄력이 있으면서도 탱글탱글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유연한 느낌,
포근하면서도 유연한 느낌, 따스한 느낌, 그런 느낌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것은 마크레 빈슨이죠. 파워풀한 면에 있어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파워풀한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일렉트로 컴파니보다 좋은 선택지는 거의 없겠죠. 다만 마크레 빈슨에 비해서는 사운드가 살짝 투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음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저음이 좀 과잉이 될 수 있는 것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제품을 또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SPL의 S1200이라는 파워앰프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은 과거부터 추천을 했었던 제품이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품을 또 한 가지 소개를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맛도 있고 보시는 정보 차원에서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파워앰프 그중에서 그러면서도 약간 기존 제품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제품을 소개를 또 해보자 해서 발굴을 한 제품이에요. 가격도 이 제품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피가 좀 작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스피커를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능력이라든지 타이트하게 사운드를 내주는 능력은 부피가 작은 이 제품이 최고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팩트대로 검증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참고하시라고 그런 객관적인 팩트대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트루리얼 트랜스의 용량이 1440VA입니다. 이 부피는 제일 작지만은 오히려 투입되어 있는 트루리얼 트랜스의 용량은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제일 고용량이에요. 사운드 특성은 제가 들어보기로는 SPL은 과거부터도 제가 테스트를 해왔었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S1200이라는 파워앰프의 경우에는 얼추 시모디오 700i하고 비슷한데 시모디오 700i보다는 파워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 기종 시모디오의 상위 기종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좀 쨍하고 스피드감 있고 정교한 느낌은 시모디오가 좀 더 낫고요. 좀 다부진 느낌은 얘가 시모디오에 전혀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동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골격감이 좋으면서도 타이트한 느낌이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SPL의 파워앰프도 활용을 해보시면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현재 가격이 마크레 빈슨이 브랜드는 마크레 빈슨이 제일 유명한데 가격이 마크레 빈슨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마크레 빈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로 스테레오로 사용을 하셨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사이의 밸런스가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악스럽게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라면은 구동력도 나쁘지 않고 음악적인 느낌, 탄력적인 느낌, 탱글탱글한 느낌, 말랑하면서도 따스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적절하게 해상력도 꽤 괜찮게 나와주는 느낌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요. 심지어는 다른 고가의 프리앰프를 사용하는 거에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린데만이 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파워앰프를 하나만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워앰프 한 대를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제품이 이 마크레 빈슨 5302 파워앰프입니다. 구동하기가 정말 극악스럽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들이라면 이 스테레오 파워앰프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음질을 내주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인티앰프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오히려 스펙상으로도 더 낫고 구동력도 더 나은 성능을 내주지만은 나중에 정말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와 제대로 매칭을 하고 싶다. 훨씬 더 구동력이 더 뛰어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모노로 연결을 했을 때는 모노로 연결하는 것도 이 린데만으로 다 호환이 됩니다. 케이블을 두 개를 사용하던 거 양쪽으로 하나씩 찢어서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노라는 것은 신호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스테레오는 두 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신호가 린데만에서 프리앰프에서는 당연히 두 개가 나와주는데 모노로 사용할 때는 그거를 둘로 레프트 방향, 라이트 방향 나눠가지고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법이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노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월등히 더 파워풀해진다는 점 그거는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보일까봐 제 개인적으로도 제 스스로도 좀 우려를 하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영상의 내용만큼은 현재 국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파워앰프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좀 증명을 받고 싶어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마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좀 만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이 파워앰프도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이 맞을 만한 스피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서 좀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뭐 마진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하더라도, 마진을 거의 포기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가격에, 부담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추천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좀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나 할까요? 제가 뭐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재고밖에 거의 뭐 마진을 포기를 하고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 수입이 되면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현재 일렉트로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 수입분부터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요. 현재 조건이 제일 좋은 것은 마크레빈슨 쪽이 조건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SPL 쪽 같은 경우도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해보려고 협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채널이나 다른 판매 업체에서는 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에 훨씬 더 고성능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제가 좀 더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뭐 고급 파워앰프를 판매하는 입장이지만은 가격적으로 오히려 인티앰프하고 차이가 별로 없게끔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뭐 매칭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본적인 앰프로서의 성능은 인티앰프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집으로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뭐 멀지 않은 거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제품을 들고 가서 시연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뭐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제품 마진도 얼마 안 남기고 판매를 하는데 타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마진으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서비스하고 설치하고 회수하고 이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정말 참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싶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고, 뭔가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방식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정말로 매칭이 잘 맞을 만한, 그리고 원하시는 나는 이런 음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좀 맞을 만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뭐 심지어는 뭐 보상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저희 오디오맨의 보상 판매 페이지라든지 오디오 상담 페이지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슷한 비용 대비, 비슷한 투자 대비 이만큼 앰프의 가치와 성능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을 이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고도 몇 대 안 남았습니다. 무조건 다음 수입 물량부터는 가격이 제법 오릅니다. 가격이 제법 오르면은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건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올인원 앰프나 아니면은 뭐 인티앰프 매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